일본 교육계 초토화. 한국 문자로 소통하는 학생들. 일본 전통 교육이 뒤집힌 충격적인 이유를 들려드립니다. 한 여고생의 호기심이 25명의 연대로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마치 드라마 같은데요. 금지당할수록 더 간절해진 그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봄비가 시부야의 네온사인을 흐릿하게 만들던 그 밤이었습니다. 사쿠라는 방 한 구석에서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완성해야 할 영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5분짜리 영상에 자막을 넣는 것뿐인데 벌써 이 시간째였어요. 문제는 일본어였습니다. 일본 단어 하나 치려고 해도 Y어, PP어, I를 눌러야 하고 한자로 바꿀지 히라가나로 둘지 고민해야 했어요. 화면에 떠오르는 한자 변환 목록을 보며 또 멈춰 서야 했죠. 사쿠라는 도쿄도립 디지털 미디어 특성화 고등학교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2학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상 만드는 게 좋았어요. 중학교 때 처음 만든 일상 브이로그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죠. 나도 사쿠라처럼 영상 만들고 싶어. 친구들의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그때의 뿌듯함이 이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 사쿠라의 작은 일상은 구독자가 800명 정도였어요. 꾸준히 영상을 올렸지만 성장은 더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막 작업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10분 만에 끝낼 일이 사쿠라에게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완벽주의적 성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일본어 입력 시스템이 발목을 잡았어요. 한자가 너무 많아.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같은 소리인데 한자만 수십 개예요. 어떤 걸 써야 할지 매번 고민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내일은 학교도 가야 하는데 자막은 겨우 2분치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 끝나지?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노트북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드라마가 업데이트됐다는 메시지였어요. 잠깐만 쉬자. 자막 작업을 멈추고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한국 드라마였어요. 별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한국 배우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자막이었어요. 이 글자 뭐지? 사쿠라의 눈이 화면 아래쪽에 고정됐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글자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복잡한 한자도 없고 어려운 변환도 필요 없어 보였어요. 이게 한글이구나.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자꾸 자막에 시선이 갔어요. 30분 후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쿠라의 마음속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싹트고 있었어요.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글자로도 자막을 만들 수 있을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 쳤습니다. 새 탭을 열고 한글을 검색했어요. 세종대왕 훈민정음 1443년. 온갖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배? 사쿠라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일본어는 히라가나만 46개, 가타카나도 46개, 거기에 한자는 수천 개인데 이렇게 적은 글자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두근거렸어요. 밤 12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글에 대한 영상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신기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일본어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규칙만 알면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사쿠라는 노트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을 따라 썼습니다. 어색했지만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나카무라 사쿠라.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검색해보니 나카무라 사쿠라라고 쓸 수 있다고 나왔어요. 우와. 작은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사쿠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었어요. 아직은 작은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씨가 곧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몰랐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쿠라는 여전히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내일 친구들에게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쿠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도 이상하게 머리가 맑았어요. 어젯밤 한글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빠를까? 혼잣말을 하며 노트북을 켰어요. 어젯밤에 미완성으로 남겨둔 자막 작업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영상, 같은 대사를 한글로 자막을 만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실험해보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글 자판을 설정하고 첫 글자를 눌렀어요. 이응과 아를 조합해서 아가 나타났습니다. 우와, 작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복잡한 변환 과정 없이 바로 글자가 완성됐어요.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로 2시간 걸렸던 자막이 한글로는 45분 만에 끝났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실제로 3배나 빨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마이코를 만났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한 단짝이었습니다. 사쿠라 오늘 왜 이렇게 신나 보여? 마이코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말하기 망설여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들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코야, 이 글자 좀 봐봐. 사쿠라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어젯밤에 써둔 한글을 보여줬어요. 마이코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뭐야? 동그라미랑 직선만 있네? 한글이야. 한국 글자. 한국? 진짜. 마이코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30분만 가르쳐 줄게. 내 이름 쓸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럼 해보자. 점심시간 둘은 도서관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사쿠라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조합 방법을요. 마이코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미음이 M소리야? 정말? 응, 해봐. 마이코. 미음 더하기야. 마이코가 따라 썼어요. 어색하지만 조금씩 글자가 완성됐습니다. 마. 마이코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와, 정말 내 이름이 써져. 그 순간 사쿠라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와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30분 후 마이코는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쿠라 이거 정말 대박이다. 마이코의 흥분된 목소리가 도서관에 울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가르쳐 줘야겠어. 사쿠라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혼자만의 비밀이었던 게 이제 둘의 비밀이 됐어요. 그리고 곧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마이코가 유나를 데려왔어요. 사쿠라, 유나도 배우고 싶대. 유나는 케이팝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포스터가 가방에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 배우면 가사도 이해할 수 있어? 유나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당연하지. 조금 더 배우면 돼. 사쿠라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배웠어요. 이미 케이팝을 통해 한국어 소리에 익숙했거든요. 일주일 후 하루카와 나나, 에미까지 합류했습니다. 하루카는 한국 화장품을 좋아했고 나나는 한국 드라마 매니아였어요. 에미는 원래 언어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그룹이네. 마이코가 신나게 말했어요. 사쿠라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작은 발견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5월이 되자 정식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한글 크리에이터 스터디. 이름도 멋지게 지었어요. 단순히 글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일본 고등학생이 한글 배우기 도전. 사쿠라가 기획하고 친구들이 출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촬영 당일 모두가 긴장했어요. 정말 올려도 돼? 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아니잖아. 사쿠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영상을 올린 지 3일 후 조회수가 1만 5천 회를 넘었습니다. 헐, 대박. 유나가 소리쳤어요. 댓글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정말 30분 만에 돼요? 한글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사쿠라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지면 학교에서도 알게 될 텐데. 괜찮을까요? 사쿠라, 걱정하지 마. 마이코가 사쿠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는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 다음엔 뭘 해볼까? 사쿠라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모두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곧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6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쿠라는 평소처럼 교실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지? 가슴 한쪽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마이코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사쿠라, 큰일 났어. 마이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야마다 선생님이 우리 영상 보셨대. 순간 사쿠라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야마다 히로시 선생님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학과장이었어요. 15년째 이 분야에서 일하신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조금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문화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던데. 마이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쿠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무서웠어요. 교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톡톡.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야마다 선생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사쿠라를 압박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앉아라. 짧은 명령이었어요. 사쿠라는 의자에 앉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났어요. 네가 만든 영상 봤다. 야마다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사쿠라가 만든 한글 학습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이 일본어 대신 외국 문자를 배운다고? 선생님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사쿠라의 목이 말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이게 그냥인가? 선생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쿠라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려는 학생이다. 일본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사람이 외국 문자에 빠져 있다니.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쿠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야마다 선생님에게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2019년 선생님은 한국의 유명한 웹툰 회사에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당장 그 영상들을 내려라. 선생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활동하지 마라. 사쿠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교무실을 나오자마자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됐어? 뭐라고 하셨어? 사쿠라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영상 내리래요. 그리고 한글 공부도 그만하래요. 친구들의 얼굴이 일제히 어두워졌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유나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학교 방침이래요. 사쿠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좋아했던 일을 포기해야 한다니. 그날 밤 긴급 모임이 열렸어요. 시부야 도서관 한 구석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거야? 하루카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우리는 일본 학생이니까. 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미가 반박했어요. 배우는 게 뭐가 나빠? 우리는 그냥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 것뿐이야. 모두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사쿠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모든 시선이 사쿠라에게 쏠렸어요. 개인적으로는 계속하고 싶어요. 사쿠라의 목소리에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우는 것 자체가 잘못일 리는 없잖아요? 친구들의 눈이 다시 반짝거렸어요. 그럼 우리끼리만 해요. 마이코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학교 몰래 조용히요. 그렇게 지하 활동이 시작됐어요.
학교에서는 한글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로 소통했어요. 시부야 도서관이 비밀 아지트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몰래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영상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참여 학생이 1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어요. 사쿠라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금지당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있었어요. 정말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배우는 기쁨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사쿠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7월의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사쿠라는 도서관에서 혼자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지하 활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그때 도서관 앞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국제교류센터 멘토링 프로그램. 사쿠라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외국인 대학생과 일본 고등학생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언어 교환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혹시 작은 희망이 가슴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사쿠라는 조심스럽게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솔직하게 썼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최태민이라는 한국 학생과 매칭됐습니다. 사쿠라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진짜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첫 만남은 와세다 대학교 카페에서였습니다. 사쿠라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문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났습니다. 혹시 나카무라 사쿠라 씨인가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키 큰 남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네, 저예요. 사쿠라가 너무 크게 대답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최태민입니다. 반가워요. 태민은 생각보다 친근했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태민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K 콘텐츠가 해외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요. 태민의 도쿄 라이프라고. 그 채널 알아요. 사쿠라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태민의 채널은 구독자가 15만 명이나 되는 유명한 채널이었거든요. 정말요? 우와, 세상 참 좁네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쿠라는 자신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혼자서 배우고 있는데 어려워서. 그런데 태민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혼자서 어떻게 배웠어요? 태민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비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보였어요. 사쿠라는 용기를 내서 친구들과의 스터디 이야기도 했어요. 야마다 선생님과의 갈등, 지금의 지하 활동까지. 태민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힘들었겠네요. 태민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말에 사쿠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체계적으로 배워봐요. 태민의 제안에 사쿠라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대신 저도 일본어 좀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그날부터 태민과의 정기 만남이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2번 카페에서 만나서 공부했습니다. 태민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한글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가르쳐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콘텐츠 제작 관점에서 한글을 활용하는 법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막을 만들어요. 태민이 노트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모바일에서 보기 좋게 만드는 기법도 있고요. 사쿠라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했어요. 이런 걸 배우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쿠라의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콘텐츠 제작 실력이었어요. 태민과 함께 만든 한일 문화교류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서울 도쿄 크리에이터 익스체인지. 첫 번째 영상 조회수가 5만 회를 넘었어요. 사쿠라의 개인 채널 구독자도 800명에서 1만 2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사쿠라가 스마트폰을 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이 태민과의 만남을 알게 된 거예요. 외국인과 부적절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개인적으로 사쿠라를 불러서 추궁했습니다. 그 학생과 만나지 마라. 하지만 선생님, 저희는 그냥 공부? 이게 공부인가? 선생님이 사쿠라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어요. 일본 학생이 한국 학생과 이런 영상을 만든다고? 사쿠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쿠라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너는 이게 진짜 국제적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길 아닌가요? 사쿠라의 반박에 선생님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사쿠라는 태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이 만나지 말래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충분히 예상했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옳아요. 문화는 나누는 거니까요. 그 말에 사쿠라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요. 9월의 첫 주였습니다. 사쿠라는 책상에 앉아 3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을까요? 노트북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채널 구독자 25,000명. 한일 합작 영상 시리즈 누적 조회수 50만 회. 믿기지 않는 성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학습 성과였습니다. 한국어 기초회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어요. 태민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영상 편집 효율성도 40% 향상됐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사쿠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마이코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사쿠라, 큰일 났어. NHK에서 연락 왔어. 사쿠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급하게 마이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NHK라고? 응. 교육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루고 싶대. 사쿠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NHK는 일본에서 가장 큰 방송국이었거든요. 정말? 꿈 아니야? 진짜야.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래. 사쿠라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이 알게 되면 어떨까요? 다음 날 친구들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정말 나가도 될까? 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학교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하루카도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달랐어요. 이건 기회야.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에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사쿠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출연하고 싶어요. 모든 시선이 사쿠라에게 쏠렸어요. 우리가 배운 것, 느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친구들의 얼굴에 결의가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 촬영이 있었습니다. NHK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PD는 친근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사쿠라는 카메라 앞에서 처음엔 긴장했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 친구들과의 스터디, 태민과의 만남.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건 그 나라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사쿠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문화는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놀라운 반응이 쏟아졌어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일본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배우다니. 긍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이 왜 한국어를? 문화적 정체성이 흔들린다. 사쿠라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이 방송을 봤던 거예요. 월요일 아침 사쿠라는 또다시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사쿠라야. 야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가움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송 봤다. 사쿠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선생님의 말에 사쿠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인터뷰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 선생님이 의자에 깊숙이 앉았어요. 사실 나에게는 개인적인 상처가 있었다. 선생님이 2019년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한국 회사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일, 그때의 상처와 분노. 그래서 너희들을 보는 게 불편했다. 미안하다. 사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너희들은 달랐다. 정말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 했구나. 선생님, 앞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 학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자. 사쿠라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오후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꿈 아니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준다고? 모두들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이제 숨어서 할 필요 없어. 유나가 소리쳤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사쿠라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됐어요. 유나는 K-팝 콘텐츠 전문 크리에이터로 데뷔했습니다. 하루카는 한일 뷰티 콘텐츠 채널을 성공적으로 런칭했어요. 나나와 에미는 한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졸업식 날이었어요. 사쿠라는 야마다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나야말로 고맙다. 너희들이 나를 변화시켜줬어. 선생님의 눈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문화는 배타적이 아니라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 사쿠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졸업 후 한 달, 사쿠라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 날이었어요. 태민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사쿠라, 한국에 온 걸 환영해. 태민 오빠, 정말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두려움보다 배우지 않는 아쉬움이 더 크다. 사쿠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쿠라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